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BMW 의정부 전시장의 강승민입니다. BMW 코오롱모터스 의정부 지점 이태준입니다. 프로모션을 항상 촬영하고 있고 네.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보조금이 이제 시행이 됐죠. 각 지자체마다 이제 발표가 됐고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 저희 의정부 지역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쭉 일목요연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판매되는 모델, 대표 모델을 좀 한번 볼까요? 저희 대표 모델로는 i4 40 모델, 그리고 네. i4 M50, 그리고 네. iX1, iX3 이렇게 네 가지가 보조금 대상 차량이고 네. i4 40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1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52만 원 줄어든 260만 원. i4 M50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받을 수 있었지만 137만 원 줄어든 243만 원. iX1은 373만 원에서 147만 원 줄어든 226만 원. iX3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에서 118만 원 줄어든 252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20에서 150 정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줄어들었네요. 네네. 그죠? 전기차다 보니까 유명한 브랜드가 테슬라가 있죠.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되는 이제 금액대에 해당되는 게 모델 Y인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많이 줄었어요. 240만 원으로. 이거 원래 작년에 엄청 많이 금액을 받았었는데 네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내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또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금액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의정부 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분들의 이제 지역구가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금액을 좀 안내해 볼까요? 저희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i4 40은 서울 기준으로 260만 원, 네. i4 M50은 243만 원, iX1은 226만 원, iX3는 252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이 이제 고양이 있죠. 네네. 고양은 얼마입니까? 고양은 i4 40은 293만 원, i4 M50은 274만 원, iX1은 254만 원, iX3는 283만 원. 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i4 40이 290만 원, i4 M50이 271만 원, iX1 251만 원, iX3 280만 원. 이제 가까운 곳을 한번 예볼까요? 이 남양주가 있겠죠? 네. 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i4 40이 293만 원, i4 M50은 274만 원, iX1은 254만 원, iX3는 283만 원. 근데 고양이랑 동일합니다. 양주, 구리, 포천 안내 드릴 건데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렇죠. 양주구리 네. 포천. 예산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부럽네요. 네, 양주 얼마죠? 양주는 i4 40이 309만 원입니다. 예, 다른 지점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i4 40이 구리는 얼마예요? 구리는 342만 원. 구리가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양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두천은 의정부하고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i4 지역마다 기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이제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2024년 보조금 정책에서 제가 간단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 국가 보조금은 중대형차 최대 650만 원, 소형차 550만 원, 그리고 지난해 대비 각각 30만 원이 줄었죠. 보조금 지급 조건이 더 세분화됐는데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즉,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이면 보조금이 줄어들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보조금은 깎입니다. 자, 재활용 가치가 높은 3원계, 즉 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받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끔 발표가 되었습니다. LFP 배터리는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재료를 많이 쓰고 있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LFP 배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견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직영 정비점 및 충전기 설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대형 제조사 비해서 중소 제조사나 아니면 이제 수입차는 약간 불리한 정책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BMW 예외죠. 왜 그렇죠? 저희 BMW는 전국에 직영 서비스 센터가 무려 80개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BMW 코리아에서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1119기의 충전기가
네.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네. 1000기를 더해서 2100기의 수입차 브랜드 최대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타 브랜드 대비해서 보조금에서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징 네스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2,100기예요, 올해까지. 그죠? 상당히 많죠. 네. 이게 BMW 브랜드 철학 중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 그렇죠. 제일 중요한. 기업의 요새 경영 가치이고 하나의 이제 브랜드 철학인데 이 부분의 어떤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브랜드 대비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MW는 그 부분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 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보조금 체제를 개편해 왔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이제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지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안내를 한번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으로서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방향이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를 좀 지원을 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좀 높은 차량을 우대하는데 거기서 NCM이랑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걱정하실 만한 그런 보도자료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전기차에 대한 사후 관리,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그렇죠. 만들기만 하지 말고 사후에도 충전까지도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뭔가요? 경제적인 취약 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등을 강화한다. 네, 이 부분도 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경제적인 취약계층,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차라는 건 효율성을 강조한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최초 구매자인 청년, 그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아무래도 배달이나 이런 것도 많고 운송이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런 전기차를 통해서 사회 기여도라든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기차를 더욱더 보급을 확대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승용차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을 감액하고 충전거리,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배터리 효율 개수, 에너지 밀도, 배터리 환경성 개수, 이런 것들인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좋아야 되고 재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M과 LFP 배터리를 저희가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준에서 계속 나왔던 그 배터리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일단 저희 BMW는 뭐죠? 저희는 NCM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다 NCM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LFP도 앞으로도 보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그리고 고급형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방식이고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고 재활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0%부터 80%까지에서 그 사이에서 최대 효율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이 리튬이온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핸드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고급형이에요. 그래서 고급형 전기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죠? 그렇죠. 상당히. 그다음에 밀도가 높고 재활용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80%까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면 그 다음 LFP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LFP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전기 차량에 주로 들어가는 배터리 방식이고 에너지 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고 무거운 무게 그리고 저온에서의 성능 저하가 두드러진 특징이고 긴 수명과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고 그리고 100%까지 최대 효율이 가능합니다. 리튬 이산철은 이제 재활용의 부분에서는 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LFP 배터리로 유명한 이제 중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나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배터리들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튬이온만 이렇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리튬이온은 효율성도 좋고 재활용은 되지만 재활용이 안 될 만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LFP라면 또 그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무조건 NCM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NCM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이 잘 되고 성공적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스키로도 유명하고. 노르웨이. 맞습니다. 네. 노르웨이고 캐나다입니다. 어. 네, 그 두 나라가 가장 보급이 잘 됐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신차로 이제 출고가 되고 있는 모델의 거의 80%가 전기차예요. 그리고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 20%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거의 수년 안에 다 전기차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노르웨이가. 그죠? 이게 보도자료를 읽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위험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상담할 때 제일 많은 질문 어떤 건가 봤어요? 아무래도 화재라든지 예. 겨울철 배터리 걱정.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잠깐 언급을 드릴 건데, 아까 어디가 제일 보급이 잘 됐다고 했죠? 노르웨이입니다. 추운 나라예요. 그렇죠. 겨울철 배터리, 우리나라는 물론 사계절이고 겨울철이 많이 춥지만 그 나라들보다는 덜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걱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운 나라들이 오히려 캐나다라든가 노르웨이가 보급이 훨씬 더 많이 돼 있고, 전기차가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또 뭐 화재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하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이잖아요. 자동차 지금 산업이. 새로운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네거티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기존 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수많은 기업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랜스퍼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변화를 꼭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 하면 여쭤보는 그런 화재나 이런 것들이나 뭐 겨울철 배터리 성능 이런 얘기는 사실 일예일 뿐이에요. 우리 내연기관은 1년에 500건이 이상 넘는 화재가 발생을 해요. 하루에 13건 이상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내연기관이 더 고민스러운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BMW는 더욱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사건에 극대화된 효과로는 이제 매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더 많은 확대가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전하게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야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동화는 사실은 앞으로 무조건 오죠.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오게 되고, 자동차 산업의 필수적인 이전 과정인데, 배터리가 또 더욱 일반화가 되면 이제 지금은 전기차 좀 더 비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보조금이 있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일반화되고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차량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내연기관인 가솔린이나 디젤이랑 동일하거나 더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하이브리드도 뭐 보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저희 의정부 전시장을 찾아주시거나 저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성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